그래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정하는 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판사나 노동청, 이 결정하는 곳에서 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소송 첫 번째, 근로자가 맞는지,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썼는데 과연 내가 근로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근로자가 맞을까요? 근로자성에 대한 소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다툼.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나에게 밀린 임금을 주세요. 월급 밀렸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너는 프리랜서야. 근로자가 아니야. 근로자가 아닌데 왜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고 월급을 달라고 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이거는 너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난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 그리고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임금을 못 받건 퇴직금 못 받건 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요. 사업자 쪽에서 넌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다툼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 쪽에서 주로 하는 논거는 이거예요. 너는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어. 우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 혹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고 세금도 프리랜서인 3.3%만 뗐다. 근데 너가 어떻게 근로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었을 때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로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을 그것만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고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 세금을 어떻게 뗐느냐, 4대 보험을 했느냐 를 가지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더 많은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 실질을 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실질은 어떻게 따지게 될까요? 이 근로자성을 적시한 대표적인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이 사장이 지휘랑 감독을 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사장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했는지 또 보고요. 그리고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프리랜서는 별개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일을 못하면 손실도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리고 일을 못해서 돈을 적게 벌었어도 정해진 급여만을 받아가죠. 이것도 보고요. 그리고 전속성. 이 사람이 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니까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프리랜서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 실질이 근로관계면은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 보면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런 요건들을 쭉 본 다음에 판사인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근로자로 보기 좀 어려운데 프리랜서 같은데 하면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정하는 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판사나 노동청, 이 결정하는 곳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인 내가 보기에 근로감독관인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근로자인데 하면 근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판사를 설득하고 근로감독관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실무적으로 출근 시간과 출근 장소가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썼어요. 내가 일을 하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 헤어 디자이너가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미용실 가면 이게 의자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잖아요. 몇 번 의자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근무 장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하는지 봅니다. 근로자는 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람은 프리랜서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장이 정했으면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지. 미용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헤어컷 할 때, 염색할 때 얼마 받잖아요. 소비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이 돈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봅니다. 사장이 결정해서 너 얼마 이거 받아야 돼 라고 하는지. 프리랜서라면은 내가 정할 수 있어야겠죠. 헬스 트레이너다. 그러면은 PT 한 번 할 때 얼마 받을지 내가 정할 수 있어야 프리랜서인 거예요. 이런 요소도 보고 또 매출을 보고 하는지도 봅니다. 헤어 디자이너건 학원 강사건 헬스 트레이너건 프리랜서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나왔어요. 이거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근로자면은 당연히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제가 떼어드려야 되고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객하고의 소통을 간섭을 받는지 고객이 리뷰를 써요. 좋은 리뷰를 쓰건 아니면은 나쁜 리뷰를 쓰건 이런 거를 사장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장 규칙과
특히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무 규정. 복무 규정이 존재하면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이건 우리 사업장에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규정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달라요. 복무 규정이 정해지면은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인정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휴가를 보고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소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례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무 시간, 장소 조정, 전속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휴가가 제일 중요해요. 휴가를 프리랜서는 절대로 보고받고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할 수 있을 때 쉬는 게 사장이고 프리랜서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이날 휴가 가겠습니다 보고하고 결제를 맡아? 이건 거의 90% 이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따질 때 실질적으로 보는 요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뭐냐? 통제의 정도입니다. 사장이 이 사람을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통제를 이거는 거의 감독 정도, 지휘할 정도에 이르렀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썼건 세금을 몇 프로로 계산을 했건 4대 보험을 했건 안 했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4대 보험, 근로계약서, 그리고 세금을 얼마 떼는지 요거는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자는 사장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4대 보험이냐, 근로계약서 썼냐, 세금을 몇 프로 뗐냐, 요거는 참고사항일 뿐 요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 라고 판례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을 보고 이러한 내가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약서로 이거를 그때 원해서 쓴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만큼 쓰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크게 의미 없어요. 내가 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거를 백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은 만약에 돈을 계약한 급여에 못 미치는 게 있다, 그래서 못 받은 급여가 있다, 그러면 다 받아낼 수 있고요. 퇴직금도 1년이 넘었으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잘렸을 때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은 뒤에 나온 효과들은 쭈루룩 따라 나오게 되니까요. 이 노동법 소송에는 임금체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부당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거의 전제는 근로자성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하는 이 전제에서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가장 우선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되면 뒤에 게 쪼르륵 되는 거고 요게 안 되면 뒤에 게 쪼르륵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자성을 다툴 때는 내가 어떤 걸 다투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치열하게 주장을 하셔서 판사랑 근로감독관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나의 근로자성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